대통령 윤석열은 개인 통화가 공개된 이후 경력에서 전례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단체 지도자인 박찬대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최상병 특별법 청문회가 대통령 윤석열이 매우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최상병 특별법 청문회가 열리던 날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고 진실의 문을 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유가족과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겠다. 개인 통화와 비밀 지시에 대한 폭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 위기의 중심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위치를 얼마나 지키려 노력하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정의는 실현될 것이죠. 이 사건은 여론을 크게 뒤흔들었고 그의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에 대해 많은 질문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위기는 윤 대통령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냉철하게 상황을 주시하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 지도부 회의에서 박찬대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왜 장관 결재까지 받은 수사 결과 보고서가 뒤집혔는지,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는 과정에 누가 왜 개입했는지, 대통령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폭발 사건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청와대도 전면 부인했지만 관련 내용이 계속 나오자 비로소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이제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는데 이제는 진실을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한겨레는 계속 숨기고 정당화한다면 국민의 분노만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신문 경향신문은 이날 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에서 관련자 유재현을 소환했는데 최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와 소통하고 사건 파일 회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유재은 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최상병 사건 특별수사법에 관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위원회가 선정한 증인 12명 중에는 박정훈 전 대령,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령관, 유재은 매니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불참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3년 8월 2일 해군 조사팀은 최상병의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 간의 일련의 전화통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2분부터 오후 4시 51분까지 임기훈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했는데요. 또한 같은 날 오후 4시 21분에 윤 대통령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10초간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지시를 확인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인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3번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는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 동안 지속되었죠. 이것은 윤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날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연락은 상황의 심각성과 그가 내린 지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임기훈 국가안보실장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전직 공직기획관 이시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임기훈은 이시원과 5번 통화했고 두 번째 통화가 끝난 직후 오후 1시 21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신범철 차관도 이시원과 3번 통화했으며 세 번째 통화가 끝난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건 처리에 있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대통령 윤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은 분명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유재은 국방부 장관도 공직기획관 이시원과 4차례 메시지 및 통화를 주고받았죠. 통화 기록에 따르면 유 장관은 2023년 8월 2일 오후 1시 42분과 오후 4시 45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3년 8월 2일이 대통령 윤의 첫 휴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 이종석,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국방부 차관 신범철에게 전화를 건 후 그는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차 배터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그는 2023년 제25회 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했는데요.
이 사건을 인식하면서도 이 활동에 참여한 것은 그의 행동의 모순을 보여주며 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물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그를 조사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윤석열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공의 관심과 경계를 요구합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개입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조사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유재현은 대통령실 공직기획관 이시원과 직접 만났습니다. 보고서가 회수된 직후 최대 10번의 연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유 장관을 세 번째 소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매우 걱정하고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상시처럼 보이지만 그의 표정과 행동은 긴장을 보여줍니다. 총선 직후 그는 국민의힘 전 대표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만찬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옛 동지들로부터 지지와 보호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들에게 야당과 강하게 싸워줄 것을 요청하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결심을 드러냈는데요. 이 사건은 대통령 윤이 정치적 위기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저택에서 국민의힘 전 대표들과의 갑작스러운 만남은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강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하며 전 대표들에게 야당과의 대립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그의 결심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끝까지 보호받기 위한 간청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죠. 특별검사는 여전히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쉽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과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으며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합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또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과거 특검은 왜 거부하나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면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지 잘 알 것 같다. 그는 최상병이 희생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최상병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대통령 윤이 자신과 관련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만일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국민은 여길 것이다. 떳떳하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늘 아침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 지도부 회의에서 이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오늘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수사 외압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청문회가 열린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은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명령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오늘 청문회를 시작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그에 병행한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이 대표는 이번 청문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죽음의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피해자 가족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욱 유익한 영상 제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